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상생활이 막히고 자유롭고 마음대로 다니지 못한 지가 1년이 넘었어요. 모두가 갑갑한 상황이죠. 그런데 어르신들이 더 힘들다고 합니다. 경로당, 복지관, 문화센터 이런 곳 다 문을 닫고요. 그래서 꼼짝없이 갇혀 지내야 하는 그런 신세들이시죠. 또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코로나 감염되면 위험해질 수 있다 그래서 더더욱 외출도 자제하는 분위기라서 밖에 나가지 못하고 또 디지털 기기는 잘 다루지 못하다 보니까 혼자 고립된 기분에 빠져 계신 분들 많답니다. 이런 시니어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림책을 펴내는 곳이 있네요. 국내 최초의 시니어 그림책 전문 출판사까지 있어요. 그림책 하면 아동 어린이 도서만 떠올리게 되는데 시니어 대상의 그림책이라 참 궁금하시죠? 여기서 책을 쭉 펴내고 계신 백화현 작가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백화현 작가는 1984년 서울 당국중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교사로 일하며 학교 도서관과 독서 교육을 펼치면서 전국 학교 도서관 담당 교사 모임과 학교 도서관 문화운동 네트워크 운영진, 학교 도서관 저널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했습니다. 2015년 퇴직 후에는 도란도란 책 모임과 시니어 그림책 운동을 통해 독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9년 국내 최초 시니어 그림책 시리즈를 기획해 할머니의 정원과 엄마와 도자기에 글을 썼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초대 감사합니다. 그림책 하면 아동책 아닌가요? 요즘에는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요? 예, 원래는 이제 아동 예. 그림책으로 출발은 했지만, 오늘날에는 전 연령층에게 사랑받는 게 그림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까?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주된 독자가 아동이죠. 아동이긴 합니다. 근데 특히나 뭐 성인을 위한 동화도 있고 예. 성인을 위한 그림 동화책도 보고 뭐 저희 방송에 소개한 적도 있는데 시니어 대상은 저는 오늘 처음이거든요. 시니어 대상으로 그림책이 한 2018년 정도부터 나오기는 했어요. 그랬어요. 나오기는 했는데 이게 전문 출판사가 차려진 건 처음이죠. 그죠? 네. 이 출판사 이름이 백화만발. 네, 백화만발이에요. 이게 이제 100가지 꽃이 가득 피었다는데 네. 한자가 좀 다르더라고요. 네, 이 만자가 원래 찰만자인데 그러니까요. 이제 늦을 만자로 바꿔서 온갖 꽃들이 뒤늦게 활짝 피어난다. 네. 이런 뜻으로 네. 이제 시니어를 겨냥해서 만든 출판사죠. 간간히 책이 나오긴 했으나 시니어 대상 그림책 전문 출판사로는 처음이다. 그렇죠. 예. 왜요? 왜 이런 출판사가 만들어진 겁니까? 제가 1984년에 이제 교사가 되어서 중학교 선생님 예, 중학교 하셨더라고요. 교사를 제가 한 30년 정도 했습니다. 네, 정년퇴직하셨고. 예. 아니 정년퇴직은 아니고 중간에 그래? 사표를 냈죠. 그러셨어요? 독서운동 하려고. 예. 예, 그랬는데 제가 학교를 2015년 2월에 그만뒀거든요. 독서운동을 좀 더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어른들을 만나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제 독서 강연을 많이 하겠죠. 이제 운동을 하려면. 그때 오신 분들이라면 그래도 독서에 의욕이 있는 분들 아니겠어요? 관심도 있고. 그렇죠. 예.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자녀 독서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었어요. 우리 애 책을 읽고 하고 싶다. 예. 내가 읽는 게 아니고. 예, 본인들의 독서 때문에 오신다기보다는 그렇겠죠. 예, 아이들 독서 때문에 오신 분들이 게다가 많아요. 중학교 교사 출신인 분의 강연에 오시는 분들은 그랬던 것 더더욱 같아요. 그렇겠죠.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어른이 먼저 책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는 말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이제 행동으로 본을 보이면서 애들에게 그냥 저절로 알아서 따라오게 해야 되는데 어른들이 책을 안 읽어요. 부모들은 텔레비 보면서 애 보고 책 읽으라 그러면 누가 그걸 보겠어요. 글쎄요. 어른들이 너무 이제 책을 안 읽는데 처음에는 그들이 그냥 책에 관심이 없어서 혹은 약간 게을러서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읽으라고 계속 그랬죠. 예.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어쩌면 이들이 책이 어른들을 위한 책이 어른에게 너무 어려운 것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림책 동화책이 있죠. 그리고 이제 소설도 좀 가벼운 소설들도 있고. 그렇죠. 근데 서점에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예. 어른들을 위한 책은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근데 다 똑같죠. 네, 근데 거의 다 책을 잘 읽는 사람들을 겨냥해서 나오는 책들이에요. 꽤 두툼하고 그렇죠. 글자는 작고 예. 그림은 거의 없고. 거의 없죠. 똑같죠. 예. 아니면은 이제 아이들을 대상에 그림책 속에 간간히 어른들이 읽으면 더 좋은 그림책이 섞여 있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아이들의 같은 교실에 있다고 애들이 편차가 다른데 교과서 하나로 교육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교재의 다양성을 위해서 학교 도서관 살리기 운동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네. 예, 그와 똑같은 이치로 도서관이나 서점에 다양한 사람들을 위한 책들이 여러 편차가 있는 수준의 맞아요. 책들이 예, 다양하게 존재해야만 한다. 네, 네. 그러니까 책을 읽지 않는다고 뭐라고 할 일이 아니고 그분들이 쉽게 그들이 그렇죠. 접근할 수 있는 접할 책을 수 있는. 만들어내야겠구나. 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어른 그림책을 생각을 한 거예요. 특히나 시니어라고 하면 이제 요새는 뭐 70대 이상 이렇게 보면 예, 65세 이상. 눈도 침침해지고 예. 그래서 팔자가 이제 너무 작으면 보기도 어렵고. 그렇죠, 그렇죠. 네. 어른 그림책은 좀 광범위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시니어 그림책을 먼저 지금 펴낸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왜 그러냐면 그래도 어른들은 읽을 만한 게 좀 있긴 있는데 특히 시니어들은 정말이지 읽을 책이 없어요. 어렵죠. 예, 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호흡이 긴 것은 너무 읽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중력이 어디 뭐 떨어져서 대학 힘들어요. 교수 출신이나 뭐 신문사 기자 예. 출신이나 이런 분들은 읽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다 읽으세요. 그렇죠. 아유, 그런 분들을 걱정할 근데 필요는 그게 없죠. 아니라 이제 일반 서민으로 살아오신 분들, 또 특히 전업주부 분들, 자식들 다 키워서 이제 떠나보냈는데 책 손에서 놓은 지는 20, 30년 이상 됐고 그렇죠. 이런 예. 분들. 예. 사실 그분들을 위해서 시니어 그림책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혹시 그 우리 독서 실태 조사에 예. 연령별 조사 결과도 있어요? 있죠. 제가 뭐 다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그 2017년 문광부 자료에 의하면은 네. 50대의 종이책 독서율은 52.2%, 60대 이상은 47.8%로 성인 전체가 이제 59.9% 정도 되거든요. 네. 거기에 비하면 이제 낮은 거죠. 확실히 숫자로 드러나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전자책 같은 경우는 전체 성인이 14.1%인데 50대는 3.5%, 60대 이상은 1.3%로 굉장히 낮죠. 전자책은 특히 거의 안 읽죠. 어르신들은 다룰지도 모르잖아요. 예, 그러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죠. 네, 네. 그래 이런 출판사를 차려서 시니어 위한 그림책을 우선 내신 거고 좀 더 나가면 40, 50대 뭐 이렇게 더 확장되겠군요. 예, 그럼요. 뭐 20대부터 그림책은 원래 누구라도 다 읽을 수 있는 건데 이제 어른들의 이슈, 그들의 어떤 삶의 애환, 그렇죠. 예, 그들의 아픔, 그들의 문제의식, 뭐 이런 것들을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똑같은데 단지 더 쉽고 간결하게 네. 동화처럼 그러면서 그림이 아주 함께 들어가는. 그 넘기는 장마다 같이 들어가게. 그러니까 소설과 동화와 그림책의 융합 네. 예, 그런 네. 장르 하나를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책을 옆에 놓고 보고 있는데 예. 그림이 어린이 그 동화책에 나오는 그림과는 조금 달라요. 다르죠. 예. 어린이 동화책에는 뭐 예를 들면은 좀 환상적인 그림, 예. 또 동물이 말하는 뭐 이런 예, 것도 많은데 예. 이거는 굉장히 일상적이죠. 무슨, 예, 예, 그냥 일상 사실적이고. 풍경 그림, 예. 집안에 있는 어떤 모습, 예.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안고 있고 뭐 이런 모습이에요. 예. 이렇게 돼야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또 따로 있나요? 연령별로 아이들은 현실과 상상을 잘 구분을 하지 못하죠. 또 그게 아이들의 특징이고 또 그렇죠. 그러면서 상상력을 키우는 거 그게 그 아이들을 위한 문학이 해야만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근데 물론 어른들 책 중에서 그 상상력이 발휘되고 은유, 뭐 상징이 아주 깊이 이제 가미된 그런 아주 멋진 이제 작품들이 있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소설에서 대부분 다 해 나간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주 타켓으로 삼고 있는 것은 책을 잘 읽지 못하는 상당히 그동안 멀리 떨어져 있었던 오랜 기간 책을 손에서 놓은 분들 대상으로 그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어른들은 아무래도 일상과 사실 지금 나의 주된 관심사에 더 관심이 많거든요. 그리고 뭐 판타지적인 것보다 이렇게 그림도 어떤 현실적인 것들 그리고 너무 은유나 또 상징이 많으면 또 다시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또 그들만의 천국이 되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쉽게군요. 한마디로. 쉽지만 읽기에는 서사가 있어서 쉬워요. 근데 이제 1차 읽을 때, 2차적으로 읽을 때, 3차적으로 읽을 때 해석하기 나름이죠. 이제 그런 걸 사실 장치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너무 또 뻔한 건 좀 재미가 없거든요. 네, 재미도 또 포함시키고. 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쉽게 읽혀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또 뒤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 것 같고 궁금해져야죠. 또 한 번 다시 엎치락 뒤치락 해보면 그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나 어쨌든 쭉 읽기에는 쉬운 것. 네,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를 그러나 쉽고 또 재미있게. 그러려면 그림이 꼭 있어야 하더라. 그냥 활자만 크게 해서는 안 되더라. 활자만 크게 하면 눈길을 끌기가 힘들죠. 어른들이 책을 싫어하는데 또 글자만 있으면 보려고 할까요? 네. 일단 그림이 아름다워야지 혹해서 다 저 책 한번 줘봐 막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 책을 보니까 겉 표지나 이런 걸로 봐서는 또 책의 두께도 상당히 얇고 그리고 일반 그림책, 어린이용 동화책하고 똑같이 두툼한 그 표지로 돼 있거든요. 역으로 생각하면 괜히 이런 책 들고 다니면 좀 창피해서 안 볼 것도 같아요. 근데 아니 어른이 나이 드신 뭐 70대 노인께서 무슨 어린이 동화책을 보세요? 이런 얘기 들을까 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그림책에 대해서 요즘에는 생각이 많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제가 질문하는 게 편견인가요? 예, 편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특히 독서를 그동안 많이 해오신 그리고 깊이 있는 연구를 많이 하신 남성분들, 장년층의 남성분들은 그림책을 절대로 보지 않아요. 제가 그런 편견 속의 질문을. 그림책하고 거리가 멀죠. 아주 멀게 느껴지죠.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림책에는 일단 관심이 없어요. 저희 남편만 하더라도 그런 건 신고해서 안 봐요. 뭐 이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여성분들은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그림책을 좋아해요. 많이들 좋아하셔요. 그래요? 네. 모르겠어요. 자기가 굉장히 품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게 유치해서 숨겨놓고 볼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보기 시작하면 굉장히 좋아해요. 네. 벌써 4권의 책이 나왔네요. 네. 주로 이제 어떤 내용이에요? 첫 번째가 할머니의 정원? 우리 백화연 작가께서 직접 쓰셨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남편하고 자녀들하고 아주 중산층으로 잘 살았어요. 그래서 또 아이들 공부 뒷바라지도 잘 했고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똑똑한 나머지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거기서 자리도 잡고 아들, 딸이. 그래서 참 잘 살았는데 이 할머니가 지금 75세시거든요. 네. 근데 72세 될 때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아이고, 이제 혼자 되셨네. 큰 집에서 이제 혼자 남아서 자녀도 살았어요. 없고. 자녀들은 미국에서 돌아오지를 않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일은 누구나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가 계단에서 굴러서 또 이제 몸까지 다쳤네요. 네. 근데 자녀들은 자기네 일이 있기 때문에 돌아올 수가 없고 엄마더러 미국으로 들어오라고 하지만 엄마는 거기 가면 이제 감옥살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싫고 그러니까 성질만 못돼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 도우미를 쓰는데 어찌나 못되게 구는지 다 조금만 있다 다 그만둬버려요. 그런데 이제 한 가사 도우미가 이제 남편을 거기도 이제 일찍 이제 잃고 어찌할 수 없이 자기가 전업주부로 살다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가사 도우미가 된 거예요. 그 가사 도우미의 연령대는 거기는 제가 45으로 설정을 했죠. 네. 딱 딸뻘이네요. 그러니까. 근데 그 가사 도우미도 사실은 죽으려고까지 마음을 먹었던 너무 힘들어서 사는 것 자체가 자존심이 상해서 이게 그동안 그냥 편안한 중산층으로 살다가 다
그렇게 무너지고 자기가 결국에 가사 도우미를 해야만 하는 처지에 되어 있으니까 되게 힘들었겠죠. 근데 이제 그 가사 도우미가 근데 이제 마음을 이제 새롭게 먹으면서 그 타샤의 정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타샤 튜더가 90살이 넘었는데도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다. 예. 이게 새로운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갈 때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이제 그리고 정원을 가꾸면서 그 책에서 큰 감명을 받으면서 내가 이제부터 뭔가를 배워서 나도 내 길을 개척해서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나 이제 지금 내가 당장에 잘할 수 있는 것은 전업주부였으니까 가사 도우미가 우선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 일을 하면서 진짜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뭔지는 계속 찾아봐야겠다. 그러면서 공부를 또 막 하는 그런 가사 도우미였거든요. 네. 이제 그분이 할머니와 가사 도우미의 이야기로군요. 애 만남이에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의 괴팍스러운 것을 다 받아줘요. 왜냐하면 본인도 그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이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 마당이 황폐화된 그 정원 다 이제 꽃들도 죽어버리고. 근데 거기다가 이제 정원을 가꾸는 거죠. 예, 정원을 가꾸는. 타샤 튜더처럼. 예, 두 분이 같이 힘을 합해서 그러면서 이제 원래 그 할머니의 그 따뜻한 온기 이제 이런 걸 되찾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짜 외롭게 혼자 사시는 할머니 분들한테 권하면 딱 좋은 책이네요. 제 주변에 할머니 분들에게 권했는데 너무 많이 울었어요. 많이들 울면서 공감을 많이 하시고 이건 꼭 내 이야기를 쓴 것 같다. 뭐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특히 우리 언니 같은 경우 우느라고 이걸 읽지를 못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직접 쓰신 건 아니지만 결코 늦지 않았다라는 책이 있네요. 예, 이건 이제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방금 말씀하신 게 할머니용이라면 이건 이제 할아버지용인 것 같아서 이건 예를 들면 어떤 내용인 겁니까? 여기는 이제 정년 퇴임을 한 선생님 이야기예요. 근데 정년 퇴임을 했는데 그리고 교사를 하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사랑도 많이 받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삶이었죠. 근데 갑자기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도 별 볼 일이 없고 저것을 해봐도 별 볼 일이 없고 여행을 해도 사실 여행할 때 그때뿐이고 그 모든 나의 열정을 다 바칠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다가 갑자기 보디빌딩 하는 그 모집 광고를 보게 되는 거예요. 포스터를. 근데 갑자기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죠. 그래서 보디빌더가 돼요? 보디빌더가 돼요. 엄청 자기 온 열정을 다 쏟아 바쳐가지고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롱펠로에 결코 늦지 않았다라는 시가 이제 나오죠. 혹시 대회에 나가 수상도 합니까? 수상하는 것까지는 안 나와도 대회 나가겠다고는 나와요. 거기 전부 이게 창작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네, 다 창작이죠. 혹시 발상을 좀 전환시켜서 기존의 유명 소설이나 이런 것들을 이런 그림책 형식으로 재편집한다고 할까요? 이렇게 할 계획은 없으세요? 아직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소설은 소설이었을 때 더 좋죠. 왜냐하면 리라이팅을 잘못하면은 원작이 많이 훼손될 수가 있어요. 리라이팅까지는 아니고 그냥 소설을 원문 그대로 실되 활자를 좀 키우고 그림을 섞어서. 그렇게 되면 분량이 일단 많이 길어질 너무 거고요. 두꺼워지나요? 두꺼워지고 그건 나중에는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는 책을 잘 못 읽었던 분들에게 독서에 대한 불편함 혹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책은 그랬던 그 편견들을 다 깨주는 거. 그러니까 친숙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더 급선무거든요. 쉽게 손에 탁 잡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결코 두꺼우면 안 되는 거군요. 너무 두꺼워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그 원래 그 소설들은 문학적인 장치가 많아서 사실 글을 잘 읽는 사람들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그럴 많아요. 수 있죠. 근데 책을 잘 못 읽었던 분들이라면 너무 어려워서 부담스러울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펼쳐보면 그러니까 뭐 한 50페이지도 안 되는 두께거든요. 50에서 70 정도. 그중에 절반은 그림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일반적인 단편소설 한 것. 단편소설보다 약간 더 분량이 작다고 보시면 돼요. 적다고. 반응이 어때요? 잘 팔립니까?
지금 코로나가 우리가 이게 2020년 1월에 첫 번째 1, 2, 3권을 같이 예. 1월에 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바로 또 코로나 상황으로 들어갔잖아요. 원래 작가의 만남도 해야 되고 도서관에 여러 홍보도 해야 되고 또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이 책 읽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계획이 다 되어 있었는데 그걸 일체 못하게 된 도서관, 거예요. 복지관이 다 문 닫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 운동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좀 상황이 좋지가 이 않네요. 운동에 이름을 붙이셨어요? 그냥 시니어 독서 운동이라고. 시니어 독서 운동.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비독자를 독자로 이런 비독자를 독자로. 예,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운동을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네.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 그 70대 이상 뭐 이런 시니어 분들의 독서는 특별히 어떤 의미를 또 갖고 있을까요? 일반적인 독서와 달리? 대부분이 이제 외로워요. 그리고 자녀들에게서도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사실 뒷방도 있네? 이제 사실 이런 식으로 많이 그냥 취급당하죠. 취급을 해버리잖아요. 그분들도 마음 많은 젊은이들 같잖아요. 안 그래요? 선생님이나 저도 예, 그렇잖아요. 예. 외모는 다 늙어가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본인들끼리도 그런 이야기를 이런 책을 통해서 네. 본인의 이야기를 꺼내야 되겠지만은 저는 사실 가족들이 이 책을 함께 읽기를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린 아기들 그림책 읽어주잖아요. 그렇죠, 손주들에게. 그렇죠. 그러듯이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그냥 이 책을 함께 읽으면서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마음속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네. 그냥 그림책 같이 읽으면서 서로 이야기 소통하는 거. 좀 저는 아까 할머니의 정원 그건 아마 40대 중반쯤 될 미국에 있는 딸이 읽으면 그럼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이러는구나. 그럼요. 그거군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할머니 할아버지 시니어분들이 주 독자이긴 하나 네. 사실은 40대, 30대, 40대, 50대 분들이 책을 구매해서 먼저 읽으셔야죠. 그러고서는 예. 부모님께 부모님에게 선물을 해서 함께 저는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예, 그겁니다. 네. 앞으로 이 코로나 풀리고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복지관, 도서관 이런 데서 행사도 쭉 해가면서 예. 시니어 독서 운동. 예. 앞으로 이 출판사는 뭐 한 100권 이상 내실 계획을 갖고 있다고요? 근데 이 출판사는 제가 운영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제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런 네. 운동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예. 이제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아시나요? 네. BAK 잡지 계속 내시는. 네. 거기 인프린트 회사거든요. 그래요? 예. 거기에서 이 운동은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해주겠다고 해서 네. 저는 이제 기획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운동 시작하시는 분들 만나뵈서 말씀 들으면 진짜 중요하고 필요한 건데 왜 어떻게 생각을 못했을까? 이런 꼭 그렇게 뒤통수를 치게 돼요. 맞아요. 어르신들 그분들의 이야기를 담은 또 그러나 그걸 쉽게 접할 수 있는 책의 형태로 진짜 이런 고민이 있었어야 되네요. 그러죠. 어찌 보면 제가 그 외국에 이제 사례가 있는지를 막 다 이렇게 펼쳐보고 그러는데 외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별로 없어요. 시니어 그림책만 전문적으로 내는 출판사는 못 찾아봤거든요. 그래요. 이제 여러 아이들 그림책 속에 오히려 어른이 읽으면 더 좋은 그림책들이 섞여 있긴 해요. 근데 그 그림책들은 대부분 36쪽 정도가 되거든요. 네. 아이들 그림책은 대체적으로 36쪽이니까. 근데 저는 이제 아이들 그림책보다는 더 이야기가 길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네. 왜냐하면 어른들은 호흡이 애들보다는 기니까. 그러니까 이야기가 좀 있어야죠. 50에서 70페이지. 예, 50에서 길게 100쪽까지도 생각을 했어요. 50에서 네. 100쪽 사이로 맞추자. 그러니까 그런 책의 형식도 그렇고 예. 다루는 소재도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주로 담는 그렇죠. 그런 전문 출판사는 전 세계적으로 없더라. 제가 볼 때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아주 귀중한 출발입니다.
아까 잠깐 스스로 소개하셨습니다마는 중학교 교사로 오랫동안 계셨고 전국 학교 도서관 담당 교사 모임 뭐 이런 활동도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특히 학생들을 위한 독서 교육의 중요성 이런 걸 많이 강조해 오셨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럼요. 이왕 오신 김에 중고등학생들 아니면 초등학생까지 포함해서 책 좀 많이 읽게 하려면 엄마 아빠가 읽는 수밖에 없습니까? 엄마 아빠가 읽는 것보다도 사실은 우리 평가가 바뀌어져야 되죠.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선택형 정답 하나인 평가인 상황에서는 그 교과서 하나, 정답 하나 이런 교육 시스템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교육열이 높은 나라에서는 학교 학원을 반복하게 되어 있거든요. 성적만 신경 쓰게 되면 아니 정답 하나를 잘 맞추려면 반복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거기에 이제 학교 학원 왔다 갔다 하면 아무래도 좀 점수가 잘 나오겠죠. 이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 그래서 1번이고. 정답 하나를 나만의 답을 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리고 교과서 하나가 아니라 도서관의 수많은 책과 자료를 활용해서 공부하게 하는 그 시스템을 바꾸는 운동을 사실 했다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그게 이제 학교 도서관 살리기 운동이었거든요. 학교 도서관에 온갖 책과 자료들을 다 활용해서 교과서 하나만 읽고 문제집만 풀지 말고 그렇게 공부를 해야만이 진짜 독서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게 1번인데 이거는 이제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문제라서 근본적인 문제죠. 이게 더디 갈 수밖에 없잖아요. 참. 더디 가기 때문에 그 과도기에 저는 이제 335 짝을 지어서 독서 모임 운동을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독서하기는 힘드니까 어른이고 아이고 335 짝을 지어서 함께 독서 모임을 해라. 함께 읽고 함께 이야기하고. 네. 그러다 보면 좀 어려운 책도 읽어낼 수가 있고 편독에서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 운동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학교를 그만둔 거죠. 네. 그리고 어쨌든 지금의 교육 현실 아까 말씀하신 평가가 이렇고 그렇고 하더라도 나는 그래도 우리 아이가 책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는 본인이 직접 우리 교육 시스템을 바꿀 힘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진짜 집에서 자기가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럼요. 그 방법밖에 없죠. 그게 제일 좋죠. 본인이 책을 읽으면 아이들은 그냥 그게 하나의 집안의 풍속도?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책을 집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어른이 먼저 책을 읽어야 될 텐데 왜 나는 책을 안 읽고 독서는 애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그런 강연을 많이 하는데 잘 안 되더라는 거죠. 평생 책 안 읽었던 분들이 그 강연 들은다고 갑자기 또 읽게 되겠어요? 쉽지 않죠. 이제 바로 그런 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림책 만들기 운동까지. 알겠습니다. 시니어 그림책 출간 운동도 지금 펼치고 계신 백화현 작가를 오늘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